구명을 남겨서 달라진 디자인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박성현이 3개월 만에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박성현은 오늘 공식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8.49점으로 7.38점의 고진영을 제치고 세계 1위에 복귀했습니다. 박성현이 세계 랭킹 1위에 오른 것은 4월 초 이후 3개월 만입니다. 2017년 11월에 처음 세계 1위가 된 박성현은 일주일 만에 1위에서 내려와 아쉬움을 남겼으나 이후 2018년 8월과 올해 3월에 한 번씩 1위에 다시 올랐고 이번이 개인 통산 4번째 세계 1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 그들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콩의 시위에 대해 자신은 그들의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불행히도 일부 정부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사실상 중국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6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7.9도입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생방송 중에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나 시사본부 주요 내용들 찾아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정치화투는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것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격주로 고정으로 오고 계시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부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그리고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께서 오늘 정치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남양주 얼구가 지역구인 김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서는 오늘 처음 방송하시는 거죠? 텔레비전에서는 한 번씩. 예, 다른 방송에서 한번 만나서 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화기애애하지만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역사를 쓴 남북미 정상의 DMZ 회동에 대해서 정치권 한 목소리로 환영의 입장 밝히면서도 온도차는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두 분께서 이번 남북미 정상 간의 깜짝 만남 예상은 하셨는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듣겠습니다. 김한정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세계의 드라마였습니다. 깜짝 쇼라고 하지만 전초가 있었죠. 작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 판문점 깜짝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2차 정상회담이 그랬고 그때 판문점에서 3자
정상회담 이야기가 오갔어요. 또 하노이 정상회담 장소를 물색할 때 우리 정부는 사실 판문점 회동을 희망했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입력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시점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죠. 역사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두고두고 역사책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희망도 생겼습니다. 네. 북미 간의 대화가 새로 시작될 것입니다. 남북 관계도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는요. 예, 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기를 바라는 이 바람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이 만난 가장 본질적인 목표가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문제거든요. 이 목표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잘 되고 희망적인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점. 예, 철저하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치밀하게 준비한 기획된 이벤트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또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할이 조금 왜소하게 느껴졌습니다. 회담이 진행된 그 공간에 우리 태극기가 안 보였어요. 네. 성조기와 인공기가 벌러기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한반도 운명이 논의되는 그 자리에 좀 트럼프가 좀 여러 가지로 기획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 역할을 공간을 좀 줘서 같이 회담을 좀 했으면 안 좋겠냐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부분은 참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4분간의 인사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모습은 참 민망할 정도로 좀 아쉬웠다. 옛날에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카이로 얄타 회담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논의되는 장소에 우리가 없었던 그런 역사의 비극이 네.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미국의 어떤 전문가들 미국 언론의 분석입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보다는 자신의 재선을 위한 국내 정치 이벤트로 활용한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그 연설 내용과 또 이런 부분 좀 저희들로서는 좀 아픈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좀 아쉬운 대목이죠. 첫째는 그 두 사람이 그럼 무엇을 의논했느냐의 부분에서 네. 의제와 관련해서 뭐 아직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죠. 북측의 입장이 안 나왔지만은 그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노딜이다 이렇게 했는데 좀 노딜이 반복되었어요. 그게 트럼프도 자기 입장을 안 바꿨고 김정은도 그 입장을 안 바꿨는데 바람직한 것은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속도보다는 바른 방향이고 또 포괄적 합의가 중요하고 실무 협상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견지해서 비핵화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 어떤 좌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그건 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냉각된 하노이 회담에서 상당히 교착되고 냉각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 대화 여건이 비핵화로 가는 하나의 좋은 하나의 그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유한국당 분들을 보면은요 참 신기하고 이상해요. 남북 관계가 좀 서운해지면 좋아하고 예. 북미 관계가 비틀어지면 기뻐하고 만나면 서운해하고 대화가 재개되면 난처해하는 이 좀 놀부 외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이익이 달려 있고 예. 평화가 달려 있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네. 왜 자유한국당만 거꾸로 보고 거꾸로 가는가 좀 걱정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 역할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락과 멍석을 안 깔았으면 이번 이게 안 되는 거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체면을 안고 끄면서 대화로 나서고 싶었는데 우리가 좋은 지금 역할을 해줬습니다. 쇼만 한 거 아니냐 사진만 찍은 거 아니냐 성과가 있었습니다. 2분 만나서 세이 헬로 하겠다는 회담이 사실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50분간 북미 최고 정상급이 50분을 만난다. 이번에 G20 회의 오사카 회의 한번 보십시오. 예? 정상회담 5분 10분 하고도 확 대단한 거 했다고 하는 게 네네. 정상 외교입니다. 50분 동안 실질적으로 대화 협상 복구를 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7월 안에 실무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초청하고 싶다는까지 이야기.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바뀔 수 없는 또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런 성과가 있었고 또 대통령이 역할을 했고 3자 회동을 했고 또 그 정상회담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어디서 회의한지 아세요? 우리 남쪽 지역 자유의 회의실에서 우리 안방에서 북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이런데도 우리 대통령이 계기다 뭐 보이지를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뭐 봉남 통미 봉남 남쪽은 제끼고 북미 간에만 속닥속닥한다. 이 작년에 우리 남북대화 시작하고요. 북미대화 주선할 때 한국 당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코리아 패싱이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네. 예? 한국 뭐 제끼고 간다고. 아니 그렇다면 야당이라도 나서서 그러면 제대로 주선을 하든지 예? 대화를 붙이든지 흥정을 붙여야 될 사람들이 예. 흥정 붙일 생각은 안 하고 정부 여당만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당 안에서 서울대 정치연구소에서 지적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냉전적 그 발상 그리고 남북 관계나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이런 마무리해 주시고요. 내용들이 자유한국당의 큰 최대의 그 마이너스다라고 지적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그 당 의총에서 지적된 이야기 아닙니까? 백승조 의원님, 그런데 시간 이제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왜 귀를 안 기울여 하는지 우리가 비판하면은 놀부 외교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아베 일본 총리가 이란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란이요? 이란에 갔는데 일본 야당의 일본 여론 중에서 왜 갔는지 모르겠다. 성과가 뭐 있었나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회담에 대해서 우리 야당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많은 전문가라든지 그 조야 지도자도 비판합니다.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외교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잘한 거는 잘한 걸 우리가 평가를 해 주는 겁니다.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요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민망하다. 네.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이 회담에 본회담에 같이 논의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지적하면 다음에 그걸 미국에다 야당이 비판하는 거 우리도 넣어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네. 참 민망한 모습이 있은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걸 좀 외교 카드 미국의 다음에다가 트럼프 이거 너무 심한 거다. 이거 우리 야당이 목소리를 좀 들어봐라. 네. 그래서 4분 인사하고 본회담할 때 없었는데 결혼식장 가서 하객 입장에 있는 것을 누가 우리 국민이 좋아하겠어요. 같이 주빈이 돼갖고 같이 회담하는 이런 부분. 물론 이게 처음이 이게 전부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멍석 깔은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인정하는데 이거 트럼프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인 것도 문제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도 외교사 정치학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미팅 플레이스와 그게 회담 의제를 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프게 듣고 이 부분을 미국에 다음에 회담할 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미국에 우리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을 맡기자 우리가 북한하고 할 때 비핵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어떤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통미봉남 낯선 얘기 아닙니다. 울브라이트와 조명록이 이미 클린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니까 1차 남북한 정상회담이라고 남북관계 쭉 만나기로 약속을 다 잡아놨는데 미국 관계 좋아지니까 이 사람이 북한이 보지를 않았어요. 한국의 모든 일정을 취소해버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사적 사례를 받을 때 그 북한이 미국과 바로 거래하면은 서울을 거쳐갈 필요 없고 북경을 거쳐갈 필요 없어 미국과 워싱턴으로 바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외교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야당의 어떤 과거 경험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놀부역이다 이상한 집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남의 말을 안 듣는 하나의 그런 외고집 자기만 옳다는 대통령은 모든 것이 옳다는 이런 범실론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네. 많은 언론과 외신 내신 또 이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국 외교가 좀 더 중심 위치로 가도록
원하는 바라는 방향에서 이야기 들은 거예요. 예, 긍정적인 부분 인정하지만 또 한편으로 쓴소리도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그런 차원이면 괜찮은데요. 예. 이제 외교 그런 차원입니다.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들은 당연하죠. 네. 또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해왔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하는 이야기에 낄기 빠빠라는 이야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래서 우리 이 3자 회동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북미 교섭의 재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생색내고 싶어 하죠. 어느 정치인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정정하고 해서 도리어 북미 모두에게 지금 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왜 대통령께서 나서지 않느냐 지금 비난하거나 비판의 목소리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일부 정치권에 좀 빼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본질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외교 형식 이런 부분들은 의외성이 있죠. 또 네. 의외성과 돌발성이 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또 모델도 있고요. 좀 그건 공정하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견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반도 운명을 다루는 남북관계 다루는 데 있어서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 대화를 북미 대화를 굉장히 경계해 왔어요. 경계해 왔다. 그래서 70년대 말에 키신저가 이 수용해서 3당국 회담을 열어놨고 북한과 미국이 한 번에 이렇게 세 차례 했는데 우리가 빠진 가운데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 속에서 북한이 한반도 대표 선수가 돼서 미국과 함께 이 한반도 운명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야겠죠. 그런 부분은 늘 경계하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잠깐만 그거 하나 제가 조금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조명록 올브라이트 일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 때 김대중 대통령 부속실장으로서 관여했고 또 평양 수행을 했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린 지시 1호가요. 우리 목소리까지 미국에 전해줘라.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대북 접근과 접촉에 있어서 한치의 오해나 빈틈이 없도록 하라는 이게 제일 첫 번째 그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만큼 네. 아주 한미 간에 완벽한 정보 공유와 호흡 속에서 진행이 됐고요. 평양을 다녀오고 난 뒤에 또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빌 클린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통미봉남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 선전용 전략이지 또 그것 자체가 또 뭐 때때로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북한이 외교적 지렛대로 또 그런 제스처를 취할 때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통미봉남 또 그런 전략의 일환에서 우리가 놀아난다 이런 건 좀 과도한 판단. 김한정 의원 이 부분은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과 협조를 잘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미국과 통하니까 북한이 우리하고 모든 남북관계 일정을 취소했던 게 있습니다. 2000년도 2001년 사이에 그 불문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깜짝 이벤트가 이미 3일 전부터 진행돼가 잘 준비되고 있어서 판문점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북한이 무슨 국장 수준이 국장이 나와서 남조선 대통령은 제 집 일이나 잘해라 남 일을 참견하지 말고 이런 폭탄선을 해요. 이런 부분이 북한의 그런 우리가 정부가 잘못하면 북한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2000년까지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2019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811님께서 문 대통령은 밀려나서 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판을 깔아준 뒤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서 두 나라 정상을 부각시켜준 품격 있는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 6897님은 이번 회담 좋은 일인 건 맞지만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합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도 청취자께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정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화투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평화의 악수가 판문점에서 진행이 됐지만 국회에서는 지금 지난번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충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진행되고 있고 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정경도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백승주 의원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국정조사 해야 되나요?
네,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6월 15일에 사건이 발생하고 이미 보름 정도 지났는데 그랬네요. 예. 이미 상당 부분 초기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가운데서 저는 사실 처음에 경계가 뻥 뚫렸다 이 정도였는데 경계가 뻥 뚫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려 했던 부분들이 드러났고요. 이 속이는 가지고 합참과 국방부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범안보 관련 부처들이 대책회의를 열고 여기에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이것을 누구를 징계하고 처벌하고 차원이 아니라 이 안보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진실을 이 어떤 특정 상임위원회 다루기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안보 관련 부처들 국방부 합참 국정원 통일부 또 해양경찰청 청와대 안보실 이런 기관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일을 진실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때 왜 한 2시간 하고 돌려보낸 두 사람의 신분이 뭔지 왜 빨리 돌려보냈는지 네. 배는 왜 빨리 폐기하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궁금증이 있다. 이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권한과 의무가 국회에 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하고 13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안서를 어제 제출했습니다. 아, 제출했습니까? 예. 예. 135명의 발의로.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군 합동조사단이 이번 주에 일정 정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좀 입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경계가 뚫린 거 아니냐 또 발표를 하는데 뭔가 수상하다 은폐한 게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야기인데요.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경우만은 해야죠. 그런데 지금 30명의 전문 요원들을 지금 투입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네. 그 발표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겁니다. 네. 국회에서 상임위 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미진하다. 또 이 한 상임위 가지고 안 되겠다. 했을 때 또 연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논의할 수 있는 건데 무조건 이거 안 받아주면 국회 안 들어오겠다. 아니 그러면 진상조사위만 계속 100개, 20개, 200개 하면 되지. 뭐라 국회 엽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문제 제기에 일면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정쟁적 조건으로 내세우고 이거 안 하면 국회에 안 들어오겠다고 그러고 지금 추경 덜 중요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민생이 달려 있고 재해복구가 달리는 추경까지 볼모로 잡고 84일째입니다. 이제 겨우 이제 국회 일정 조금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또 이거 가지고 이거 선결 안 하면 안 들어오겠다. 이 좀 볼모 정치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발목 잡기 당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국회 같이 망합니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도 국회 들어와서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일정 정상화하면서 요구하시라 이게. 제가 이제 원내 대표회담 민주당과 또 원내 교섭단체 간의 원내 대표회담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걸 전제 조건으로 발목 잡기를 했는지 손목 잡기를 했는지 여기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지금 드러난 일만으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저는 판단하고 있고 내일 의원님 지적처럼 국방위원회 전체가 열립니다. 열려서 네, 국방위가 있군요. 열려서 이 부분을 따질 생각인데 이 30명의 조사단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국방부 감사관에 대한 전비태세검열단은 그 국방부의 권한이 통제할 수 있는 기구 합참과 국방부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축소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자가 장관과 합참의장이 지금 딱 올라와 있습니다. 합참의장의 중요한 증언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만으로 조사는 부족하다는 거고요. 이게 저는 발목 잡기 손목 잡기 용어로는 사용돼서는 안 되고요. 국회 어떤 권한으로 국민 눈높이, 역사 눈높이, 안보 눈높이에 맞게 진실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이거 진실이 나와서 어느 날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해서 국회가 좀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네. 제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라도 좀 이걸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는 좀 요구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합니다.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또 규명해야 되는 것은 국회의 또 의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 방식입니다. 아니 국방위원회에서 장관 불러내고 해서 우선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장관은 그 선서하고 또 국회 나서 위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건 기록에 남고요. 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또 진행해 나가면 되는데 등원 조건화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정치화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판문점 회동이 잘 이루어진 것은 훌륭한 일이었다면서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 평화 정의당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8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야당의 의견을 감안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무역 보복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한일 의회 교류를 여당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국제유가 하락세를 우려해 시행해왔던 하루 120만 배럴 감산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송소진 씨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무덥지만 대기 확산은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며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볕에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아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 대구와 경북 일부, 강원 영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춘천 32도, 대구 31도, 서울 30도, 광주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주말까지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폭염특보 지역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3도입니다.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윤여은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점심시간을 보내면서 도로는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곳곳에 작업 구간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창원 쪽 대간분기점 진출램프에서 작업 중이라 1km 정체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도 작업 중인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2km가량 밀리고요. 연풍터널 부근 4km 구간에서도 작업 여파받고 있습니다. 반대 양평 쪽도 작업 때문에 충주 분기점 부근 3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 군위 부근 1km 구간에서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은 화서 부근 2km 구간에서 작업 여파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입니다. 작업 때문에 기름램프에서 국민대 램프 쪽으로 밀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난지나대목에서 서강대교 또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서행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화요일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개를 잠깐 하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최종옥님, 지금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입니다. 당장 일본의 경제 보복 걱정되는데 서로 정쟁만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합니다. 1391님,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국정조사보단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입법 처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정치화투 유튜브 통해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김한정 의원, 백승주 의원과 함께 치열한 토론 벌이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 수순 밟곤 있습니다만 민주당 쪽 고민이 지금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화 조건에 따라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두 특위의 위원장을 민주당, 자유한국당 하나씩 가져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이종걸 의원과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종걸 의원은 정개특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 어느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반반인 것 같은데요. 반반이에요? 우리 의총 열어봐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개개 의원마다 엇갈립니다. 예. 아시다시피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법 아닙니까? 네. 사개특위는 검경수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선거법은 오른손에 든 떡이고요. 네. 검경 문제는 왼손에 든 떡인데 양떡이 다 중요한데요.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떡은 선거법 떡입니다. 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선거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검찰개혁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권당으로서는 고민이 있죠. 네. 저는 의원들끼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어디로 갈 것인지 예단은 못 하겠습니다. 예.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 특위위원장 자리 없어서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내심 바라는 특위가 좀 있으신가요? 네, 패스트트랙에 어떤 우리가 한국당이 어려움에 처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양특위 위원장을 정의당과 또 민주당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판단했었고요. 예. 그래서 특위 중에 하나를 우리 갖고 와야 그런 틀 또 새로 계속 진행될 일정에 대해서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우리 입장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특위를 하나 갖고 온 데 대해서 대다수 의원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위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는 정개특위가 좀 중요하지 않느냐. 정개특위는 사실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랜 전통이 다수 정당들 간에 합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민주당이 80몇 석이 우리가 168석 이럴 때도 다 이거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개특위는 진통이 걸리더라도 모든 정당들이 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사실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대한 고통이 국가적 고통, 국회의 고통이 있었는데 정개특위를 만든 것이 저는 맞다고 우리 당이 만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이런 합의에 대해서 우리 보고 또 언론에서는 백기투항했다. 또 민주당 보고 또 그런데 사실 심상정 전 대표죠. 정의당 전 대표나 정의당의 표현을 보면은 사실 이 합의 내용이 상당히 충격파가 큰 거죠. 누가 백기투항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를 수용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보고 알다시피 공수처라든지 검경분리 법안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현 정부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랄까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그쪽 사개특위를 때 왔으니까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를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당의 지도가 원하는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주는 것이 정치 현실 도리상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한 걸음 더 뒷걸음 쳐서 한번 쳐다봅시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동지? 아니 사개특위를 누가 가져가고 아니 위원장이 글로 가면은 그쪽 위원장이 다 결정합니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우리 정치 현실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제일 이 문제에서 고민인 게요. 예. 안 하겠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구설러 가면서 특위를 해야 되는 절박감입니다. 아니 미안한 이야기지만 자유한국당 아니 사개특위 하고 싶어 합니까? 실제로 공수처 반대하고 있습니다. 검경조정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집권당은 개혁 조치를 뭘 하려고 하고 이쪽은 안 하려고 하고 하겠다는 사람하고 못 하겠다는 사람이 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니까 위원장이 누군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행을 가지고 공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선거법 개정은 안 내놨습니다. 작년 연말에 합의했는데도 나중에 다 뒤집어 엎고요. 자기들은 이제 민주당과 나머지 3당 여야 4당. 사당 합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비례를 없애는 아니라고 이게 개혁 아니라고 들고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당도 선거법 개정할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지가 없는 분들이 왜 자꾸 위원장을 맡으려 하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 민주당을 진원지로 한 가장 심각한 가짜 뉴스 중에 가짜 뉴스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 연말 합의에 연동제 비례대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그걸 안 지켰던데 그 사망인가에 보면 합의 내용에 보면은 예. 합의 처리하기로 했고 우리도 그 합의 처리 안을 내놨어요. 예. 그런데 합의하기로 했는데 우리 당이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어긴 쪽 네 당이 어겨놓고는 우리가 자꾸 어겼다고 해서 이걸 유리한 언론 플레이 속에 계속 우리가 약속을 어긴 것처럼 네. 이렇게 한 것이 가짜 뉴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도 김한영 의원님 똑같이 생각합니다. 위원장이나 간사가 뭐 역할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 사회를 보고 또 중립적이 돼야 되는데. 그 사회권을 보고 있는 게 위원장 아니에요. 지난 저도 국회 들어와서 보니까 위원장하고 간사가 굉장히 절차적 권한을 실체적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위원장이 회의를 막 하고요. 간사 위원장하고 간사 민주당이 위원장인 상임위원 마음대로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삼척에서 사건 났지 않습니까? 어선 사건 났는데 어선이 아니고 동력선이 우리 항에 입항했는데 국방위원회를 잡고 아무래도 국방위원회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간사 합의에 허락하는데 간사하고 이미 이야기돼 있어서 조금 소극적 입장돼 있으면 안 돼요. 위원장이 어느 당이냐에 따라 굉장히 국회 운영에 상임 운영에 영향을 줍니다. 특위 운영도 영향을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상적으로 같이 김한정 의원님처럼 이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위원장이 누가 하든 뭐 중요합니까? 국민의 의무가 노력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나 사실은 절차적 권한이거든요. 간사나 네. 위원장이. 그러나 실제 국회 운영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이렇게 1당 2당 나눠 가짐으로써 패스트트랙의 어떤 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회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면 추경안 처리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근데 예결위원장 지금 선임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되나요? 예결위원장은 임기가 1년이어서 예. 임기가 지나서 이제 지금 없는 상태여서 우리 그 이제 한국당 몫이기 때문에 한국당 예결위원장 후보를 내고 선출하면 되는데 황영철, 김재원 의원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되는 건가요? 그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원장 공고 하고 싶은 사람들 등록을 해서 그 경선으로 갈 것 같다는 제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예결 추경안을 내놓으면은 아예 또 정기 예산,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확보해 준 예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이게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재난 인원에서 정부 예비비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가 통법부 아니고 절차적 거수기가 아닙니다. 추경안을 내놓으면은 예결위원장이 이제 선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내놓으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와서 이걸 꼼꼼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심의를 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 국회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답답하죠. 추경안 제출된 기가 80일 전입니다. 예? 추경이 그래 중요한데 왜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2달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키고 또 지금 와서 이제 다시 국회를 하겠다고 합의했으면 빨리 추경 처리를 위한 예결위원장 정해 주셔야죠. 아니 지금 안 급하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포항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돌맞습니다. 포항 지진 대책 지금 이거 다 돈 나가야 됩니다. 그분들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천막살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 산불 지금 황폐화된 거 이제 겨울 곧 돌아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애들 학교를 못 보내고 지금 우리 정부가 뭐 하냐고 아우성쳤습니다. 아니 이거는 민생하고 직결되는 국민한테 바로 돌아가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걸 왜 야당이 발목을 잡고 2조 2천억을 지금 나가야 되는 돈을 80일 동안 지금 붙잡고 있던데 앞으로 얼마나 더 또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의원님 돌 만다는 이야기 좀 지나치고요. 우리가 지금 정기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해 놨는 거 집행률이 매우 낮고요. 또 포항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지금 고성 지역의 속초 지역 산불 재해에 대한 예산에 대비해서 정부가 엄청난 예비비를 확보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재난에서는 1조 8천억을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저도 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을 하라고 몇 번 권했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는요 명백한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고성 지역에 잠깐만요. 가봤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정말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은 또 지출하는 게 많고 지금 추경은 예산이 세입도 잡아야 되고 세출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정부 기금에서 세입 예산을 잡는 게 있는데 기금도 어느 일정 부분은 정부가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새 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추경을 핑계대가 자꾸 추경도 빨리 해야 될 분 해야 되지만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포항이라든지 고성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평을 해야 됩니다. 김한정 의원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도 국회에 좀 들어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결위원장 빨리 정해 주시고요. 추경회의 열어서 왜 이 문제는 불효불급하거나 시급한 거 아닌데 올렸냐고 따져 주십시오.